그러면 우리가 법인 대표님들은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은 말씀드린 대로 성실신고 대상에 주의하셔야 되고, 또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가 워낙 크니까 법인 전환을 많이 하세요. 근데 막상 이제 법인으로 하신 분들은 걱정이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가 절세 전략이죠. 왜냐하면 법인이라 해도 주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세금은 덜 내지만 계속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저 끝에 있는 미처분 잉여금 때문입니다. 법인세는 20% 내고 남는 돈을 쌓아놨으면 주주가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못 가져가는 이유가 세금 때문이에요. 가져가려고 보니까 세금이 너무 커요. 근데 가져가는 방법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가져가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가지급금이에요. 아마 가지급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깁니다.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영수증을 못 받는다거나, 또는 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베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매출을 따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영업비용.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 영업비용을 일부 인정해 준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업비용들이 다 가지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많은 게 뭐냐 하면 불법 체류자들을 우리가 썼을 때, 이건 사실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를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신고를 못하는 인건비,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급여 신고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도 가끔 생겨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법인에서 돈은 나가는데 귀속을 못 정하니까 가지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실제로 대표님들이 내가 집을 살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서 법인 돈 잠깐 가져가서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도 가지급이에요. 그럼 언젠간 이거는 처리를 해야 돼요. 갚아야 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지급이나 미처분 잉여금도 막 쌓이다 보니까 가지급금을 언제 알게 돼요?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 받으러 갔더니 갑자기 웬 가지급이 이렇게 많습니까? 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가지급금은 반드시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주식의 가치가 높아져서 가업승계나 상속에 문제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업승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억까지는 10%밖에 세금을 안 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업무 관련 자산만 해당돼요. 근데 이 중에 가지급은 다 업무 무관 자산으로 봐요. 왜냐면 업무 관련 없는 자산이에요. 그리고 임대자산. 요즘은 법인이 돈을 벌어서 제조 공장도 사지만 임대부동산을 많이 사요. 그래서 그 임대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법인에서 옮길 수 있을지가 쟁점이에요. 그래서 가족법인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하셔야 되고, 가문의 증여나 상속은 뭐냐 하면 바로 부동산이에요. 그냥 임대부동산. 이거를 어떻게 넘길 거냐. 개인에게 직접 넘기는 거는 증여세도 크고 10년간 합산도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녀가 4분인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거를 상속하면 4자녀가 똑같이 이제 등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자녀는 잘 사니까 괜찮은데 나머지 자녀는 잘 못 살다 보니 이게 상속되면 이 부동산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팔아서 돈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교대 앞에 있는 이제 회장님이에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꼭대기층에서 살고 계세요. 펜트하우스처럼. 근데 건물과 토지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법인 전환을 하면 주택은 실제로 감면이 없어요. 주택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고 취득세도 12%를 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걸 다 나눴어요. 그냥 1층, 2층, 3층, 4층 집합 건물로 아예 나눠버렸습니다. 건축사와 논의해서. 그래서 주택은 그대로 그냥 회장님 개인 소유로 두고 나머지만 전부 법인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이 회장님은 우리가 부동산 자산을 팔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팔고 세금 내고 나면 그 많은 부동산을 못 사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가격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강남에 계신 많은 이제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 물론 이제 강남이 아니라도 부동산 가치가 많이 상승한 것들은
법인을 통해서 많이 사전 증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신탁이란 게 있어요. 신탁. 어떤 분은 건물을 주시면서 신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조건을 거셨어요. 우리 효도계약서라고 들어보셨죠? 네가 이 조건 안 지키면 증여는 없는 거다. 제자리로 돌리겠다. 이런 거 많이 하세요. 실제 많이 합니다. 요즘. 그래서 효도계약서 하셔서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찾아와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을 다 다셨어요. 그래서 실제 동의하셨어요. 자녀들이.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신탁을 하면 등기부에 부모님의 명의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관리를 계속 하실 수 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죽으면 내 아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신탁을 거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지급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가지급이 있으면 가지급은 어떻게 보면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어디로 빠져나가서 비용 처리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대표이사가 가져간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갔으니까 대표이사가 이자를 줘야 돼요. 근데 그 이자율이 자그마치 4.6%예요. 예전에는 8.9%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나마 줄어서 4.6%예요. 그러면 그 이자를 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대표님들이 가지급이 있는지도 모르시고 이자 내시지도 않아요. 누가 얘기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냐면 상여처분을 해요. 그냥. 그래서 소득세를 연말에 많이 내시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상여처분조차도 안 하고 그냥 가지급을 보태요. 올해 가지급이 10억 생겼는데 10억에 4.6%면 이자가 얼마예요? 4,600만 원인가요? 그럼 4,600만 원을 그대로 그냥 또 가지급에 더해요. 그러면 그 4,600만 원에 다시 또 4.6%의 인정이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정이자를 안 내고 쭉 놔두시면 한 10년 지나면 원금의 2배가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은행에서 갑자기 그걸 아시고 아니 내가 가져간 돈이 이렇게 없는 내가 이 돈 가져갔으면 벌써 부자 됐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관리를 하셔야 돼요. 대표님들이. 그리고 이 가지급금은 주식 가치를 높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자산이에요. 빌려 가신 분은 차입금이지만. 그럼 이 가지급금은 나중에 만약에 상속이 되면 대표이사가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채무잖아요. 그러면 채무로 공제를 하면 좋은데 공제하려고 보니까 그 돈 어디다 썼는지 밝히라는 거예요. 과세관청에서. 근데 못 밝혀요. 못 밝히기 때문에 이중고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실 때 늘 이거를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 가면 그 말씀 많이 하세요. 가지급이 많아서 대출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신보, 기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지급금은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정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본인의 자산을 넣는 것도 하나예요. 어떤 분은 내 부동산 있으니까 넣어서 가지급 정리할란다. 근데 세금은 생각을 안 하세요. 보니까 비용이 맞아요. 그러면 전기에 잘못했다라고 해가지고 가지급을 줄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급여를 올리세요. 그냥. 근데 가지급이 많으신 대표님들이 세금 때문에 급여를 조금씩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올려서 가지급을 정리하시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은 게 이제 배당이에요. 우리가 흔히 배당은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7가지 정도 있어요. 그 7가지 배당을 활용해서 가지급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자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자산. 그걸 회사에 팔고 정리하기도 하고요. 아마 이제 퇴직금. 저는 사실 퇴직금을 활용해서 가지급을 정리하는 거를 좋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셔서 남은 게 퇴직금인데 그 퇴직금마저 가지급 정리해버리면 대표님들은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퇴직금으로 정리하면 되니까 가지급 그냥 놔둬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퇴직금이야말로 계속해서 일하신 최종 어떤 노후 자금이자 대가예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잘 모아두시고 주식이나 또는 회계 오류 수정을 통해 가지고 가지급을 정리하시기를 저는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죠. 물론 이제 퇴직금으로 하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중간에 본인의 자산 마련을 위해서 돈을 가져가셨으면 퇴직금으로 정리해도 무방해요. 그거는. 왜냐면 미리 갖고 가셨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대표님들이 실제 가지급을 돈 가져가서 개인 자산 늘리는 경우는 저는 사실 열에 한두 번도 못 뺐어요. 다 일을 하시다 보니까 생기는 거지 굳이 개인 자산을 늘리진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잉여금이에요.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재무제표를 다 보셨을 테니까 미처분 잉여금이 30억 쌓여 있는데 돈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돈이 없습니다.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냐? 자산에다 묻혀 있어요. 뭐 재고에도 묻혀 있고 부동산에도 묻혀 있고 그래서 비로소 그걸 팔고 돈이 들어와야만 우리가 배당을 하든 뭘 하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잉여금은 쌓여 있으면 쌓여 있을수록 우리 자산 가치를 올려요. 50억이 있으면 50억만큼 주식 가치가 평가되는 거예요. 주식 가치가 평가돼서 팔리면야 좋겠지만 결국은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 의제 배당은 뭐냐 하면 회사를 정리하거나 또는 돈이 없어가지고 회사를 청산할 때 돈은 하나도 없는데 잉여금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금만 내요. 돈은 없는데 세금만 가져갑니다. 회사, 국가에서. 그래서 폐업만 하고 법인을 없애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유는 딱 두 가지. 하나는 가지급이 너무 많아서 법인을 못 없애요. 근데 사업은 더 이상 안 하니까 폐업을 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직권 폐업이 돼요. 사업을 안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잉여금이 너무 많아서 못 없애는 거예요. 없애면 50%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못 없앱니다. 근데 나라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지급이 있고 잉여금이 있는데 폐업만 하고 계속 그냥 둔 회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회사는 폐업만 하고 놔뒀더니 가지급이 있어서 대표이사한테 상해처분으로 과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 대표이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돈은 내가 가져간 게 아니고 우리 임직원들이 같이 일하면서 생긴 거다, 임원들이. 그래서 임원 여러 명으로 나눠서 과세를 받은 사례가 있어요. 한 사람이 내는 것보다는 나눠서 내는 게 낫죠. 그리고 실제 이게 내가 가져간 게 아니고 사업하다가 비용 처리 못한 것들 그리고 영업비로 쓴 것들 이런 것들을 입증해서 실제로 인정받았어요. 조세 심판에서. 그리고 현금이 없어요. 잉여금이 쌓여 있지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은 우리가 보통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합산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 세금이 너무 커서 내가 정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배당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세하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고민하게 돼요. 그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죠. 배당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익 소각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익으로 소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주식 취득. 이제 상법이 2011년, 12년 들어오면서 완전히 개정돼서 비상장 기업도 회사의 주식을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갑니다. 대신에 이제 자기 주식은 파는 거라서 그냥 양도세만 내면 끝나요. 건강보험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배당. 여기 종류배당이라고 써 있잖아요. 초과배당. 예전에는 자녀나 손자녀가 한 주만 있어도 초과배당을 받았었어요. 증여세 안 내고. 근데 지금은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초과배당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걸 쓰냐 하면 법인을 활용합니다. 자녀가 주주인 법인이 우리 회사의 주주가 돼서 초과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활용해요. 그리고 중간배당. 배당은 1년에 2번 받을 수 있어요. 정기배당 1번, 중간배당 1번. 그리고 감액배당이라는 게 있어요. 감액배당은 뒤에 잠깐 설명드릴 건데요. 감액배당은 뭐냐 하면 세금이 없는 배당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금이 없는 배당. 주식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는. 그래서 출자 전환이라는 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한 주당 가치가 10,000원인데 원래는 액면이 평가를 해봤더니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CEO가 40억을 넣어도 한 주당 100만 원에 발행을 하면 몇 주 안 올라가요. 그리고 나면
발행가액이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이 생깁니다. 그게 자본잉여금이에요. 법인의 돈이죠. 그래서 그 돈으로 감액 배당을 하면 자녀 2명이 10억씩 현금이 생겼어요. 대신에 본인 돈이죠. 본인 돈. 내가 주주로서 받은 거예요. 대신 세금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이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법인은 이제 감액 배당을 못 쓰게 바뀌었어요. 근데 개인은 여전히 바뀔 수가 없어요, 법이. 그래서 개인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감액 배당 이제 용어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액 배당은 세금이 없이 받을 수 있는 배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제가 이제 개인과 법인을 굉장히 빨리 이제 달려온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나요? 어떠세요? 네, 괜찮으신가요? 예. 좀 정리를 해보면 개인은 결과적으로 나한테 모든 재산이 쏠려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반 이상 세금을 내고 남는 걸로 증여나 상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은 상속이 일어나면 아파트 한 채만 갖고 계셔도 막 30억이 넘어요.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무조건 50%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주택도 정말 많이 사전증여를 했어요. 그리고 성수동에 이제 트리 아파트 아시죠? 그 트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은 법인으로까지 전환을 하셨어요. 근데 아파트를 법인으로 전환하니까 그 당시에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취득세도 감면받고 양도세도 2월과세 받고. 그래서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법인으로 막 전환하니까 국가에서 이제 그걸 막았죠. 그리고 국가에서 한때 개인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소득 등록하라고 막 난리하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혜택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국가는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투명해졌죠. 이제. 투명해졌고 그러다 보니 1세대 2주택 가지고 계셨던 다주택자들, 3주택 이상인 분들이 법인으로 아파트를 넣어서 임대를 하고 혜택을 봤어요. 그러니까 보실 분은 다 보고 실제 이제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었던 분, 그런 분들이 너무 가치가 올라버려서 팔아도 1세대 1주택에서 별로 혜택을 못 받아요. 12억 정도까지 밖에는 지금 못 받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세금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국가가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쳐서 장기 보유를 80%까지 빼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만큼 모든 정보를 다 국가가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업자분들은 주식 이동을 하시거나 뭘 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랑 하셔야 돼요. 주식 이동하는 순간에 국가가 다 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법인으로 많이 가시고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법인 전환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취득세 감면이 안 돼요. 임대사업자는. 대신 양도세는 2월과세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때문에 법인 전환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취득세는 상속하든 증여하든 무조건 나와요. 한 번은 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중과만 안 된다면 법인 전환하셔서 주식으로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